안녕하세요. 인사 말씀만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 허여하시면 조금 더 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도 잠원동 주민입니다. 아시죠? 예. 우리 아내도 여기 있네요, 보니까. 잠원동 주민이라고 하면 당원 교육 받으러 또 당원에 우리 아내도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당원 교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옥현 위원장님, 우리 자유한국당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박수가 시원치 않네요. 우리 전옥현 위원장님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인사도 하지만 우리 한국당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까 오면서 보니까 저한테 5분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그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하려고 말씀을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제가 당 대표가 되면서 첫 번째 연설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씀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을 싸워 이기는 정당, 또 둘째는 역량 있는 대안 정당, 그 셋째는 미래가 있는 정당, 그런 정당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주 유심하게 보시는 분은 알지만 아니면 잘 보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우리 당원 교육 기회에, 교육 시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당과 동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과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싸워 이기는 정당. 싸워 이기는 정당. 우리 그동안 한국당은 왜 이렇게 못 싸우냐,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과제, 싸우는 정당. 근데 싸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겨야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제를 싸워 이기는 정당이 되자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더라도 지향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권 대안 정당을 지향합니다. 꼭 정권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해서 정권을 찾아내는 수권 대안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역량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역량 있는 수권 정당을 만들어 갑시다 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미래 정당을 지향해 갑시다. 계속 우리가 과거에 매이고 그리고 오늘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가 애를 많이 썼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미래 정당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정당에서는 미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당에는 여전히 미래 정당의 꿈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그동안 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쭉 해왔습니다. 첫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 제가 당 대표가 된 뒤에 곧바로 4.3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4.3 보궐선거를 접했을 때 우리가 과연 여기서 몇 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두 자리인데 하나라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많으셨어요. 하나는 통영 고성인데 최근에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는 그 지방의회 시장들이 둘 다 민주당 쪽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안 된 겁니다. 전통적인 보수
동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선거에서 다 민주당 쪽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또 창원 성산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되게 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황 대표가 대표로 치르는 첫 보궐선거인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이 두 자리를 모두 찾아왔으면 아주 좋았겠지만 1승 1패인데 그 1패는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는 1패 아니었습니까? 네.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 2,000표가 남겨두고서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저희가 졌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성산에서도 그 민노총 세력이 강한 성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그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창원 성산에서의 싸움 우리가 정말 전투력을 보였고 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는 측면에서 싸워 이기는 정당의 모습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이제 패스트 트랙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혼자서 나머지 4당과 싸움이 시작된 거죠. 뭐 그 긴 과정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은 그때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 또 당협위원장들 보좌진들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갈비뼈 부러진 여성 의원도 있고 뭐 찢기고 뭐 상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손목 최고위원 조경태 최고위원은 손목 뼈 가지고 한참 이걸 밴드를 하고 다녔고 우리 민경욱 대변인은 어딜 다쳤죠? 손이 찢어졌었습니다. 네, 손이 찢어져. 이래서 몇십 명이 부상을 당할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1차 저지를 했습니다. 싸워 이기는 길을 우리가 온 것이죠. 저는 이 패스트 트랙 결과적으로는 뭐 꼼수, 불법 다 동원해가지고 선거법과 또 공수처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웠지만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도 갖게 되었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다친 분들 많이 있는데 당에서 이분들 치료비를 줄 수가 없어요. 뭐 당에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의원들 스스로들 돈 내서 치료하고 뭐 이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되겠냐. 그래서 의원들이 스스로 투쟁기금 내겠다. 이래서 투쟁기금을 냈어요. 의원들이 스스로 냈습니다. 제가 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얼마쯤 모였을까요? 투쟁기금이. 근데 뭐 언론도 있으니까 제가 밝히긴 뭐합니다만 굉장히 적지 않게 모였어요. 근데 이제 또 싸워도 괜찮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돼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트랙에 퇴한 이후에 제가 전국을 돌면서 민생 투쟁 대상정을 했습니다. 18일, 만 18일, 날로는 19일을 했어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을 구석구석을 어려운 민생의 현장들을 찾아서 국민들을 만나고 뭐가 아픔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뭐 제가 밤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가서 자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더라고요. 가니까 내 거기서 산다고 그러니까 사는 걸 아니까 그분들이 이제 숙소를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가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 민생 투쟁 대장정을 통해서 이 정부의 실정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아픔을 우리도 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정책들을 같이 연구하는, 마련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생 투쟁 대장정도 우리가 큰 싸움을 이겨냈다고들 국민들께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정부의 실정, 특히 경제 실정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 실정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경제 실정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경제 실정 특위, 문재인 정권 경제 실정 특위를 만들어서 제가 다니면서 구석구석에 전문가들의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또 현장에 있는 국민들의 말씀, 아픔, 고통 이런 것을 다 들으면서 이 정부의 실정이 뭔가 이걸 쭉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학자들도 참여하고 많은 의원들 또 위원장들이 참여해서 경제실정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징비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제실정 백서를 냈습니다.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아주 취약해서 또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쉽게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시중에 팔지는 않고 있어서 오늘 이 교육이 아주 모범생이 있으면 우수 한 분이 있으면 그걸 좀 구해서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현 위원장님. 이런 걸 쭉 하면서 5월 9일 날이 이 정권 출범 2주년이었거든요. 네, 그 2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 경제 실정 백서 징비록을 국민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만 말할 거냐? 우리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지금 우리가 준비한 대안도 있지만은 이제 이 시점에서 정말 경제가 다 망가져가는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전문가들의 이야기, 현장의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만들자 해가지고 2020년이죠.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경제 대전환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들이 교수 30명을 포함해서 77명, 우리 자유한국당 사상 위원회로서는 최대 규모의 경제 대전환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엊그제 첫 회의를 했어요. 그동안에 많이 논의한 것들을 중간에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이런 것을 한 것이죠. 이와 동시에 이 정부의 안보 실정 백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경제 실정들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것입니다만은 아주 치명적인 이 정부의 실정 중에 하나가 안보 부분 아닙니까? 안보를 다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정부의 실정과 이번에는 대안까지 같이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주 역량 있는 전문가들 또 우리 당내의 많은 좋은 자원들을 같이 다 모아서 대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국민들에게 아하 자유한국당이 과연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이런 대안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위원들을 만나면 정말 뜨겁게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우리 당의 정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와 함께 그런 좋은 정책이라도 일할 사람이 있어야 정책이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월 말 5월부터 인재 영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재 확보된 인재의 인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각 당협위원장들이 좋은 인재들을 추천해가지고 좋은 인재들 아주 상당히 많은 인원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런데 당협위원장들이 추천을 하면 우리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라고 그러면 내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사람을 추천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혹시 경쟁자가 될까봐. 그래서 아예 이번에 추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거구 밖에 있는 나하고 경쟁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좋은 인재 이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서 설득해서 우리 당과 함께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10명씩을 좀 추천을 해달라. 이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추천이 돼 있고 또 당의 중앙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여러 직능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직능단체들도 또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그동안 같이 일을 해온 이런 좋은 인재들을 많이 추천해서 지금 우리가 많은 명단을 확보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일을 줄 것인가, 자리보다도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력 배치들을 쭉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인재를 모아서 우리가 정말 역량 있는 대한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떤 정당을 만들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래가 있는 정당.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 준비를 사실은 충분하게 못했죠.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우리 당에. 젊은이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정당이 되자. 청년 친화 정당으로 만들어 가자. 물론 기성세대들이 하신 이런 일들도 정말 존경하고 또 쫓아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취약한 부분, 청년들을 당으로 함께 이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을 만들자 해가지고 청년 친화 정당. 왜 친화라는 말 붙였냐면 청년들이 우리 당에 이게 가까이 오기를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모습을 바꿔서 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래서 지금 청년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6일인가요? 이렇게나마 우리 청년 전진대회를 합니다. 이 전국의 청년들 좀 다 한번 올 수 있는 대로 모아서 한번 큰 축제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청년 없는 당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청년들이 많고 또 일하는 청년들이 함께 일하는 이런 정당이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청년 부대변인 공모를 했어요. 우리 당에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젊은 메시지를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청년 부대변인을 좀 많이 세우자. 이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한 70여 명이 응모를 했어요. 젊은 인재들이 1차 심사를 해가지고 30명을 출연하고 이분들은 이제 그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이 잘 이렇게 심층 면접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한 10여 명을 조만간 이제 청년 대변인으로 부대변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여러 영역에서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젊은이들을 모아오는 이런 역할들을 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위원장께 한번 그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이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여성들이 좀 이렇게 활기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청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렇게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랜드 비전, 우리 자유한국당의 그랜드 비전을 여의도 연구소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이런 것을 꿈꾼다. 지금까지 이 정부는 계속 과거 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인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제2의 중흥을 한번 이끌어 가보자. 그래서 그랜드 비전을 국민들 앞에 내놓기 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그 네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변화들도 많이 있어요. 뭐 아주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는 우리 당의 계파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당에 계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론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실제로 없어요. 없는데 언론, 또 우리 당을 부러워하는 정당, 시기하는 정당, 이 당들에서는 계속 우리 당에 마치 계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광화문에서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여기 의원님들 3분 나와 계시는데 어느 게 팝니까? 어느 게 팝니까? 친한이라니까. 예, 계파 없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계속 계파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부터 우리 당을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팀이 돼서, 한 팀이 돼서 우리 목표인 총선 승리, 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같이 뛰고 있습니다. 물론 네, 박수 한번 세게 치십시오. 물론 한 분이 우리 탈당을 해서 다른 당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우리 의원님들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또 우리 당 안에서 뭐 서로 다른, 지금 우리 원내 다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제 기억은 한 2분 계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좋다. 그런데 우리 가는 길은 견고하게 지금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오늘의 모습인데, 언론에서는 아무개가 탈당했다, 아무개는 들어가자고 그랬다, 아무개는 뭐 황 대표가 이렇다라는 말도 있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맨 그분들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진위도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닌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를 폄훼하는 많은 외부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숙제가 아니라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중앙당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돈 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1,000원 내셔도 돼요. 네, 뭐 10,000원 내셔도 되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후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모으는 하나의 기폭제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후원회를 만들자고 그랬더니 우리 스태프들은 주저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만들었는데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과거에 봐서는 2,000원도 못 내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겠나 자꾸 걱정들을 해서 제가 우리 당을 믿어라, 우리 당원들을 믿자, 만들어라 그랬어요. 뭐 한 달쯤 됐나요? 아직 3-1달이 안 됐나요? 얼마쯤이 후원금이 모였을까요? 비밀. 예. 만약 이겼다가 1,1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말면 어떡합니까? 우리 당 좀 우사 아닙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미 모금이 됐습니다.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주 적어도 좋아요. 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 당 홈페이지 와서 그 후원금 하겠다고 얼마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모여가는, 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도저히 안 된다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측근들도 얘기했던 그걸 우리가 시도해 봤는데 된다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청년 뭐 우리 한국당 외면한다고 그러는데 청년 대변인 뽑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변화가 지속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초갑이죠. 네. 저희 동네분들 여러분들 아닙니까? 네. 당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당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걸 좀 알려주시지 왜 안 알려주냐고. 언론에 많이 얘기해도 보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 아시겠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 중에는 하나도 과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변화의 추진력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이제 당원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 됩니다. 당원 교육 몇 년 만에 받아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초교육인데 나는 당에 들어와서 이런 교육 한 번도 못 받아봤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육이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연수원장에게 우리 지금 책임당원만 30몇만 명인데 좀 전원에게 교육을 좀 해보자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의 예산이 3,000명 교육할 돈밖에 없대요. 근데 어떻게 10만 명을 합니까? 그래서 중앙연수원장하고 저가 손 붙잡고 한번 해봅시다. 중앙연수원장이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당원 교육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뭘 지향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힘을 모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당 대표로서 우리 당의 변화 선두에 서서 저희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 앞장서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셔서 눈앞에 있는 총선 우리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갑시다.